안녕하세요. 오늘은 항문침 얘기를 할 거예요.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 항문침 한의사니까 알겠지. 그래서 항문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무슨 유력 정치인이 항문침을 뭐 맞았다나 뭐랬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충 훑어봤는데 뭔가 좀 말이 안 돼. 어쨌건 항문침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희 와이프는 보고서 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항문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학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게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말이 분명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좌우로 휩쓸리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정치 경제 시간, 그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의사와 한의사는 학문 그 자체의 치료, 그거 이외의 목적으로 학문을 이용하기도 해요. 학문이 아프면은 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문이 아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문에다 손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더러운 일이겠지만 저희는 그냥 직업이에요. 그게 보통 의사가 환자의 학문에다 손을 넣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예요. 한 가지는 항문에다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앞쪽으로 나가면은 거긴 전립선이 있어, 남자들. 그리고 뒤에는 꼬리뼈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이나 꼬리뼈를 건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그때 써요. 그때 항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전립선은 남자들 중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당해봤던 그 굴욕적인 자세가 있을 거예요. 빠떼로 자세. 그 자세로 집어 넣어가지고서 앞에 전립선을 누르면은 뭐가 후두둑 떨어지죠. 그거를 모아서 검사하잖아. 아니면 엉덩방아를 찍거나 그에 준하는 충격을 그 골반 쪽에 받았을 때, 그때 그 이후로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두통이라던가 원인 불명의 여성질환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항문을 통해서 그 꼬리뼈를 건드는 시술을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양방에서는 꼬리뼈 교정이라고 부르고 한방에서는 미골 추나라고 부르고, 어쨌건 미골이 꼬리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시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방의학이나 한방의학이나 다 있는 거야. 그냥 원래 하는 거야. 이렇게 의사나 한의사가 그 항문을 이용할 때에는 대개는 물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안쪽 깊숙이 있는 장기인 뭐 전립선을 짜낸다든지, 아니면은 꼬리뼈를 건든다든지, 꼬리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나 아니면은 다른 근육층을 건들기 위해서, 골반 하에 있는 근육층을 건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데, 거기를 찌르는 시술은 없어요. 이거를 뾰족한 걸로 찌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뭐 돌기가 달린 걸로 뭐 건든다든지,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의료인이 있을 리가 없어. 왜냐면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 이게 중추신경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쪽에서 마미신경총을 만약에 누른다면 다리로 내려가겠지. 이게 뭐 중추로 올라가서 뭐 치매, 중풍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올라가지 않아, 절대로. 올라가는 경로는 격렬하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맥이라고 해가지고서 항문 주변 감싸고 회음부에 나와가지고서 꼬리뼈 따라서 올라가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머리까지 올라가. 근데 그거는 바깥에, 그거는 피부 쪽, 근육 쪽 이렇게 뒤 위에다 하는 거야. 안쪽에는 경혈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항문침인지 그런 얘기를 뭐 밝혀진 것만 봤을 때는 이게 해부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경혈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의학 쪽이랑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노령화 사회가 되면은, 노령화 사회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은 중풍과 치매예요. 제일 걱정이지. 그래서 제일 사기치기 좋은 게 중풍 예방, 치매 예방 이런 거예요. 항문침이 아니라 별게 다 있어. 원래 별에 별게 다 있는데 다 예방한대. 예방한다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중풍의 종류가 몇 가지인데 그걸 예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뭔가 어쨌건 뭔가 사기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면은 이게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겠다 싶을 때는 다 중풍, 치매 예방한다고 그렇게 해요. 다 그런 식이지.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중추신경 어쩌고 이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론이 있긴 해요. 뭐냐면은 그 중추신경에서 그 뇌에서 척수까지 연결되는 건데, 특히 척추 그쪽에서 봤을 때 척추에서 맨 끝과 끝 그렇게 뭐 중앙쯤을 잡아가지고서 그 중앙을 대칭으로, 그러니까 여기쯤이랑 여기쯤 꼬리뼈 쪽이랑 목의 최상단부에서 뇌 쪽 그쪽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꼬리뼈 쪽을 건드리면은 뇌 근처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게 미국인가에서 물리치료사가 주장한 거야. 물론 인정받고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서양 야매지. 양놈들이라고 해서 야매가 없을 리가 있어요? 거의 다 있지. 그러니까 의료인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의사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야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그 학문침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몇 가지 관련돼 있는 이론 비스무리한 것들을 가지고서 짜집기를 한 거지. 아마도 구글링을 했다든지 해가지고서 야, 그 정도 이론은 한 시간이면 만들지. 그러니까 어쨌건 이거는 학문침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 오로지 그 사람 혼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의사든 한의사든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거,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껴맞추기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이론을 가지고서 뭘 했나 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기를 넣는다 이러면은, 그럼 그쯤 되면 이제 종교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의학적으로 할 얘기할 건 아니죠. 종교니까 그건.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만약에 진보 쪽의 정치인 쪽이라면은 그럼 이해가 돼요. 그건 납득할 수 있어. 가능해. 그럴만해. 근데 보수의 대권 주자가 이러고는 이건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진보는 기득권의 이익을 조금 줄이면 다소 사회에 그런 좀 불안정한 요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법치국가에서 법의 근간이 흔들린다든지 좀 그런 안 좋은 불안한 요소가 될지라도 그래도 의사 한 명 수입만 좀만 줄이면은 그러면 배고픈 인민들 여러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게 진보잖아.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고 박 시장님은 한의사 대신에 그 어떤 침사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그 서울시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건물에서 환자를 보게 진료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진보니까. 그리고 그 정의당의 윤선아 의원이 발의한 게 아마 맞지? 의사 대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있게 해주자. 의료기관은 원래 그 의료인 중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밖에 못하거든. 심지어는 의료인인 간호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한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자. 왜냐면 그들이 인민이니까. 의사에 비해서는. 아니 이건 진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일관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정상이야. 거기는 학문침 놓는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들은 정상이야. 그래야 진보지. 근데 보수는 그러면 안 되지. 보수의 유력 인사가 그 야매를 달고 다니는 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보수는 수술실에 CCTV를 달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뚜둔해줘요. 의사가 주사 바늘을 재활용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한테 전부 다 C형 간염을 퍼뜨렸어. 그래도 야 그러니까 의사한테 돈을 더 줬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재활용하고 있다가 그냥 환자들한테 전부 다 감염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두둔을 해주는 게 그게 보수야.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에 대해서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전부 다 의사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같은 편이니까. 진보가 야매 편에 서 있는 게 당연하듯이 보수는 의사 편에 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베를 만든 게 누구? 의사. 극우의 유명 인사의 과거 직책이 뭘까? 의사협회장. 보수는 기득권이 다소 좀 부패를 하고 사회가 조금 창의적으로 잘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보수와 진보의 성향이에요. 물론 내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 쪽만 봤을 때 그들의 그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학문침 전문가를 진보 쪽의 유력 인사가 데리고 다니면은 그럴만 한 거지 그거는. 근데 보수의 유력 대권 인사가 데리고 다녔다면은 그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냥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추정이 가능한 가설은 누군지 몰라가지고 데리고 다녔던가 아니면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후견인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나 고향 친구, 술 친구, 친척일 수도 있잖아. 설마 보수가 야매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 아니면 그 야권의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상몰에 가는 거지. 또는 여권의 음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그냥 비슷한 사람이었거나 포토샵을 했을라나? 보수라고 하면서 그 당의 그 기본적인 색채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쪽에 대권 후보로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의당에 갔겠지. 통진당은 없으니까. 에이 말도 안 돼요.